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초 56 원가법, 정해법과 정률법의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전날에도 이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55에서도.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해보랍니다. 당연히 주어진 조건의 하나겠죠. 그래서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이래요. 만든 시점을 줬습니다. 그때 대지 면적을 주고 연면적을 주는데 우리는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대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450제곱미터래요. 그럼 전체를 1450으로 나눠줘야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봤더니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을 이와 같이 쭉 줘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 재료비 등을 얘기하겠죠. 3억 원 들어가고 간접 공사비가 들어가고 3천만 원. 그래서 공사비 개가 3억 3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항상 비용 속에는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개발업자의 이윤도 포함되죠. 개발업자의 이윤도 공급자 입장에선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천만 원이 포함돼서 전체 들어간 비용은 얼마다? 지금 이 공사비 자체가 조달 원가가 4억 원이 되는 거죠. 4억 원. 4억 원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건축비 지수 지금 100 기준으로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는 145래요. 그래서 먼저 4를 딱 구해놓은 상태에서 1450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1450으로 나눌 필요도 없이 공은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145로 나눠주시고 그래야 제곱미터가 나오니까 제곱미터당 가액이. 그리고 봤더니 건축비 지수가 20년 전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얘를 잡았을 때 기준 시점의 건축비는 145가 된대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100분의 145가 되겠네요. 그냥 여기다가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곱하기 1.45를 해주는 거죠. 1.45를. 그럼 145로 나눴다가 1.45를 곱하면 똑같은 숫자로 나눴다가 똑같은 숫자로 곱하니까 4가 나오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숫자 배열이 0.04가 나왔지만 4로 나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꼭 정확한 요령을 기억해 두세요. 문제풀이 방법은 개발업자의 이윤도 어디에 포함된다? 그 신축 시점의 공사비에 만든 비용에 포함된다는 게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대지 면적과 건물, 연면적을 주면 연면적을 따지는 거지 대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원래 처음 만들 때 들어간 비용 100 기준으로 이제 기준 시점에 120이 됐다, 145가 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145, 120이면 1 다음에 점 찍어주시면 그때 곱해야 될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꼭 비교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해보랍니다.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래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연면적이 얼마래요? 1250이랍니다. 그럼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를 구해보려면 나누기 1.25를 하겠네요. 125, 125 이렇게 할 거예요. 1250이지만 그 다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공사비계 개발업자의 이윤 줬어요. 그럼 이 부분까지 다 더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36만 만 원이 된 거죠. 이때 1,000원이니 1,000원 단위니까. 그래서 얘는 3억 6천만 원이 된 거네요. 3억 6천만 원. 그래 놓고 이제 내용을 따질 때 36에 나누기 125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느껴지셔야 돼요. 그 다음 10년 전 건축비 지수 항상 이게 10년 전이든 2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걔 기준 100 기준으로 이제 기준 시점에 현재의 건축비 지수를 주게 돼 있어요. 현재는 135래요. 그럼 얘는 1.35겠죠. 곱하기 1.35를 해줍니다. 그럼 계산기로. 여러분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계산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36 나누기 125 곱하기 1.35를 해주면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0.3888이라고. 그럼 이 숫자 배열로 돼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 적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뭘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딱 한 번 이 문제가 정률법을 기준으로 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정률법을 적용한대요. 왜 정률법을 적용하냐면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정률법을 적용한답니다. 기기 장비 한 번 딱 사용하자마자 중고, 같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초반에 상각 금액이 제일 큰 정률법을 적용하잖아요. 차량 기기 장비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정률을 만약에 해마다 10%씩 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마다 10%씩 간다는 얘기는 해마다 처음 시작한 금액의 90%만큼이 남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은 얼마다? 90%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률이 만약에 20%면 전년 대비 잔가율은 80%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100%에 90%가 남으니까 90%가 남을 거예요. 전체. 이게 1차년도의 적산가액입니다. 정률법에 의한. 그럼 2차년도에는 90%에 90%가 남겠죠. 99, 81. 전체의 81%가 2차년도의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차년도는 81%에 90%니까 72.9%가 될 거예요. 그럼 정률을 20%로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니까. 그럼 정률 20%일 때는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이 80%네요? 그럼 첫 번째는 100%에 80%니까 80%죠. 이게 1차년도의 적산가액, 정률법에 의한. 그럼 2차년도는 80%에 80%네요? 88이 64. 그래서 전체의 제조달원가의 64%가 남겠죠. 이게 2차년도의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신축공사비를 따져봤더니 신축공사비가 8천만 원이래요. 근데 얘가 기준 시점에 제조달원가가 바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준공 시점은 2019년이고 기준 시점은 2021년이랍니다. 그때 건축비 지수가 2019년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 기준으로? 지금 100, 항상 만든 시점 100 기준으로 이때 기준 시점에 얼마의 지수가 되는지를 주게 돼 있다고요. 건축비 지수를. 120이라고 줬죠. 그럼 얘를 고치기 위해선 1.25를 곱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에 1.25를 곱하면 얘가 1이 나오죠. 1억이네요. 1억. 1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됐답니다. 1만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경과가 2년 경과된 거죠. 그럼 전년 대비 잔가율 80%니까 경과년수가 2년이면 첫 번째에 100에 80%, 두 번째는 80%에 80%, 88에 64가 되는 거죠. 전년 대비 잔가율의 제곱이 적산가액이잖아요. 정률법에 의한. 0.8의 제곱은 0.64. 걔를 제조달원가에 곱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